안녕하세요. 엑셀루트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강의,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수학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엑셀 안에 보면은 수학 함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함수들 중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할 때 필요한 함수를 찾아하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숫자 몇 개 더 하려고 엑셀을 켰는데 오히려 계산이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고, 합계를 하나하나 계산하려고 숫자 하나하나를 뭐 더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대값을 찾으려고 눈으로 하나하나 비교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계산기로 할 걸,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을까요? 이거는 엑셀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엑셀의 아직 핵심 기능을 안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엑셀의 진짜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식의 활용, 그러니까 단순 입력이 아니라 반복되는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많은 그 수학 함수들 중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학 함수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고 합계 계산하는 sum, average,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max, minimum, 그리고 반올림 관련된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계 계산입니다. 아마 엑셀을 이렇게 배우시게 되면은 그 수식을 배울 때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이 합계 계산 함수거든요. sum이라고 그러죠. sum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운 그 우리 수식 입력할 때 공식 있죠. 는 함수 이름 가로 열고 요거를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여기 함수 이름을 sum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sum이라는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 가로까지 연 상태에서 이제 합계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숫자의 합계를 더한다. 그랬을 때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써줍니다. 는 함수의 이름 써주고요. 가로 열고, 그리고 여기서 범위를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합계가 여기 계산이 되죠. 이거를 꼭 밑에다 할 필요는 없고요. 옆에다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입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합계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sum이라는 함수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합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는 입력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더하기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합계 계산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내가 합계를 계산하려고 하는 가장 밑에다가 선택을 해놓고요. 여기 홈 탭에 가장 오른쪽에 보면 여기 자동 합계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영역 지정하면서 이렇게 합계를 계산하게 해주거든요. 그거 말고 그냥 단순하게 숫자 합계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셀 지정만 해도 이 오른쪽 아래 합계 수치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산한 거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합계를 계산을 했지만 개별적으로 계산도 가능합니다. sum을 누르고요. 그리고 요거를 예를 들어서 1번, 3번, 5번 요렇게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찍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컨트롤 키를 눌렀고요. 1번, 3번, 5번 그러면 자동으로 콤마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합계가 대상이 찍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단일 함수를 쓸 때는 가장 끝에 있는 가로는 생략을 하셔도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평균, 에버리지 계산할 때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균을 계산할 때 여기 양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함수 이름만 바뀌는 거거든요. 는 함수 이름 가로 여기에서
썸이 아니라 에버리지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에버리지 가로 열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해당 숫자의 평균은 3. 근데 이게 소수점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확인을 해보면 3.0 이게 평균이 3이죠. 그리고 입력을 하실 때는 앞서 배운 것처럼 우리 앞에 이니셜 2개만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 AV 2개만 입력하고 여기서 에버리지 더블 클릭하면은 함수 이름 완성에 가로까지 열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는 범위만 지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함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맥스 최대값을 계산할 때 맥스 범위 지정하면 내 지정된 범위에서 가장 큰 숫자 아마 5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가장 최소 미니멈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된 범위에서 가장 작은 숫자 1이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반올림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올림 함수 같은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올림, 라운드, 그리고 그냥 올림 처리하는 거, 그리고 반대로 내림 처리하는 거,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함수 같은 경우는 지정한 자릿수에서 지정한 자릿수까지 반올림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올림 또는 무조건 내림 처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직접 설명을 드리면 라운드 똑같이 치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요거는 무조건 다 공통적인 그 공식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밑에 가이드라인 보면 이제 넘버라고 돼 있어요. 넘버하고 넘버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반올림 할 숫자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저는 1.123을 반올림을 할 건데 이 2자리까지만 제가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3에서 반올림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소수점 2자리 2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1.12가 나오죠. 왜 1.12가 나오냐면은 제가 2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2자리까지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리에서 2자리로 이렇게 반올림을 처리를 하는데 5 이상의 숫자는 올라가게 되고 5 밑에 있는 5 미만의 숫자는 이렇게 없애버리게 되니까 여기서는 3이 없어지게 되고 1.12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라운드 업 이렇게 올림 처리를 하게 되면은 2자리까지 올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반올림 기준으로 보면은 3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강제로 올림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3에서 한 자리 올라와서 1.13이 되겠죠. 이번에는 내림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라운드 다운 이거 숫자를 처리를 할 겁니다. 2자리까지. 원래 반올림 기준으로 보면은 5에서 이렇게 한 자리 올라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라운드 다운 함수를 통해서 강제로 내림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에서 한 자리 안 올라오고 그냥 없어지게 되니까 이거는 2.1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보통 이 라운드 함수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뒤에 절삭할 때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율 같은 거 이렇게 계산했을 때 뒤에 몇 단위를 절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쓰는데 지금은 우리 소수점 아래를 처리할 때 이렇게 숫자를 자릿수를 이제 소수점 아래 몇 자리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견적서나 아니면은 그 환율 같은 거 감안을 해갖고 금액이 예를 들어 1532원 이런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 1000 아래 단위는 다 절삭 처리를 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럴 때 쓰는 게 라운드 다운 이렇게 함수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릿수를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 소수점 아래가 아니라 입에 거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로 3자리 그러니까 -3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자리가 이렇게 절삭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단위 절삭, 100단위 절삭 이런 식으로 금액 단위를 좀 정리를 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라운드 함수입니다.
아주 간단한 수학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근데 이 수학 함수들 같은 경우는 함수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무에서는 수식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필요한 상황에 제대로 맞는 함수를 찾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이렇게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신 기초 수학 함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수강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창조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